인내가 아닌 인내.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 바로 인내입니다. 성공심리학 11번째 주제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의 신분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뎌라 가 아닌 삶을 재해석해서 불필요한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위대함과 위대한 정신을 가진 한 인간의 인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약 3년 동안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지상으로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어떤 것을 보아야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대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기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땅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 우리는 대나무가 보이지 않게 3년 동안 쏟은 이 인내 그리고 노력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쭉 뻗은 대나무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직접 보여주는 위대한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바로 그날에 약 1300여 명이 연기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아내, 두 자식들, 그리고 친구와 친척, 평생 연구했던 그 연구물도 나치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 삶에 대한 극도의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수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단순히 살 수 있을 거란 소망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인내하며 버텼습니다. 극심한 추위, 배고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전부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일,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살려낸 것이죠. 또 다른 평범했던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전구 개발을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실험을 수행한 에디슨. 그의 노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매일 똑같은 일을 그것도 수년째 1000번 이상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던 에디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물리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 말이 필요 없겠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내란 제1의 미덕이다. 인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기차 사업과 재생 가능한 로켓 추진체 발사 계획을 세운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인 실패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매번 공중에서 폭파되는 로켓을 보며 재정도 이제 바닥에 나버린 것이죠. 만약 그가 거기서 포기하고 마지막 로켓을 쏘아 올리지 않았더라면 매일 1달러의 하루 생활비로 인내하며 버티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의 비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인들은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남들보다 더한 집중력과 끈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력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미리 포기 선언을 하기 때문이죠. 모든 가능성과 기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노력과 인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에디슨이 999번째의 실험을 포기했다면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를 포기했다면 일론 머스크가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비전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합니다. 즉 결과에 치중된 사고를 하는 것이죠. 인내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거창하거나 외형적으로 인내라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인내라는 것은 무형의 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지쳐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화가 나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링 위에 서서 경기를 하고 있는 한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기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셀프 포기를 선언하거나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를 노려보고 치고 빠지는 그런 경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우리 내면의 싸움, 무형의 싸움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내면의 싸움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내가 승리하거나 꼬리를 내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의 싸움, 즉 보이지 않는 싸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은 늘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불만족을 외쳐대고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추구하라고 수군거리죠. 그럴수록 우리는 삶에 대한 인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 시대를 정의 내리면 조급한 사회, 즉각적인 결과에 중독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 사회에 노출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무형의 힘인 용서, 사랑, 나눔, 인내 등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하게 된 것이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요. 쉽게 화를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여전히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더 많이 소유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평생 일궈온 돈과 명예,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매일 반복적인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내해 보십시오. 인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하기 싫은데 참고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무형의 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형의 힘인 인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나무 비유와 지금은 너무나도 위대한 위인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 높이 성장하는 대나무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3년을 기다린 시간을 숱한 실패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끝까지 인내했던 그 사람들을요. 어차피 우리는 인내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고 숱한 어려움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취업부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차피 인내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 사람에 대한 인내라든지 아니면 내면의 속삭이는 나와 해결해야 할 문제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